자, 이번에는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오늘 월요일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장우진 팀장이 들어오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기업, 뭐 오성. 네, 오성 첨단 소재, 네, 그렇죠. 뭐 대마로 이 메이킹을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주가는 그래도 들썩들썩. 네, 갑자기 올라갔죠. 네, 미국에서 또 대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대마가 참 뜨거운 모양이에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공시를 먼저 볼까요? 오늘 일단 트윈이라는 기업인데요. 트윈. 네, 트윈. 네, 오랜만에 좀 설레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에서 좀 설�는데 수주 공시였어요. 수주 공시. 네, 일단 차세대 에너지 산업 분야 인공지능 자동화 라인 수주를 했다는 발표였고요. 근데 규모는 33억이니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저 그냥 계속 수주가 나와서 이 회사가 계속 잔잔하게. 네, 저 잔잔하게 계속 수주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회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일단 1,000억 언더네요. 그렇죠. 980억대. 네. 그래서 별로 크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회사의 비즈니스 자체는 AI 딥러닝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이제 비전 검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했던 비즈니스는 OLED 쪽이에요. OLED 쪽에 온라인을 맞추는 그런 장비, 계측 보정 장비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제대로 쪽으로 붙었는지 이렇게 보는. 네, 그렇죠. 우리 왜 타이어 가면 얼라이먼트 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뭐 그렇죠. 균열이 제일 맞아졌냐 그렇죠. 잖아요. 맞습니다. 네. 똑바로 서.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RGB를 잘 깔아놨는데 깔아야 되니까 정렬이 잘 거기에 됐냐. 정렬이 잘 되는지 그걸 눈으로 육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광학적인 걸로 해서 또 AI를 덧붙여서 그렇죠. 짜라락 네. 하는 이런 형태군요. 원래. 네. 근데 OLED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 21년 대비해서 역성장하는 업황이 모습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근데 회사가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는 게 이제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네. 수주 잔고 변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21년 말에 86억이었고 22년 1분기만 해도 70억으로 급감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보면 153억이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연말에 수주 잔고가 2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23년 2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270억. 불과 2분기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날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그 다음 분기에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납기가 굉장히 빨라서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바로 다음 분기에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22년 올해 1분기, 2분기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도 실적이 늘어났고 매출액이 증가했었고 올해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더 중요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났냐는 건데 이 270억 중에서 수주 잔고를 좀 비교해 보면 네. 기존에 이제 OLED가 그러니까 기반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와 태양광 사업이 거의 77%, 80%에 달하는 210억 정도가 태양광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2차 전지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절감 분야 쪽인데 이게 34억 수주 잔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의 내용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수주 왜 이렇게 수주가 늘어났냐 이런 걸 좀 봤을 때 작년 9월에 미국의 조지아 법인에서 미국의 조지아에 두 번째 미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은 이제 영업용은 아니었고 AI 개발이나 그 동향을 파악한 목적이었거든요. 네. 이번 두 번째 법인은 그 에너지 쪽이랑 자동차 쪽의 사업을 늘리기 위한 그런 영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 법인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특이한 게 이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2년에는 수주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주 공시가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30억, 2분기에 56억, 3분기에는 111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수주 발표가 없었던 짜잘한 수주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큰 규모의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4개의 수주,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수주는 미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지아 법인 쪽에서 분명히 뭔가가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고객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NDA 뭐 걸겠죠. 네, NDA에 걸렸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3분기에만 지금 111억 정도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룰 기반.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이거는 문제야라고
저장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 신규로 수주하는 것들은 AI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놓으면 이것도 불량이야, 이것도 불량이야 이런 걸 잡아서 알려주는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시스템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다는 건 기술도 인정받고 있고 네. 실적도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미국 쪽의 수주라면은 네. 달리 평가를 좀 받아야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체가 모호한 데라면은 또 이거 회사 뒷바꿔 맞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진 않고. 네네. 근데 이제 자본금이 36억 원이고 상장 주식수 730만 주. 약간 품절주 같은데 대주 지분이나 뭐 지분들 빼면 유통 주식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 공모가가 22,000원이었는데 22,000원. 네. 공모가 대비 초기에는 좀- 인기가 많았어요. 초기에 5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한참 미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네. 상장해서 지금 한 2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뭐 오버행이나 이쪽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주식 전환 물량이 혹시 있나 모르겠네.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고 추가로 뭐 발행됐던 게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미국 쪽에 수주가 있었다.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SDN입니다. SDN. 네, 여기도 SDN. 뭐 태양광 그렇죠. 여기도 태양광 쪽이죠. 네. 새만금 새만금인가요? 쪽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정치인 테마주로 여기는 광주 쪽이에요, 광주. 광주 쪽? 네. 빛고울 광주. 뭐 정치인 테마주였었어요. 이게. 네. 기억이 나서 그래. 저는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내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장내 매수를 많이 하면 이건 또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랩시노믹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SDN이 임원 5명이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은 한 1%포인트 정도 늘렸어요. 5명이 합해서. 한 9억 원 정도를 매수한 거고.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늘릴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SDN은 기본적인 사업은 태양광 쪽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랑 태양 전지판, 인버터 등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부가 이제 선회기라고 해서 모터보트 같은 거 보면 외부에 이제 엔진이 있잖아요. 네. 그 엔진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혼다의 엔진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있고 한 60% 정도가 태양광 쪽이고 한 40% 정도가 엔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샀을까 두 가지 정도를 좀 추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게 혼다로부터 수입하는 그 선회기 쪽 매출인데요.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한 80억 언더 정도의 매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번 2분기에 매출이 한 120억 정도로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선회기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가 있는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추정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서요. 두 번째는 태양광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내부적으로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회사 보면은 광주, 그러니까 광주와 강진에 한 550에서 600메가와트 정도 되는 라인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네. 1.1에서 1.2기가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 12월에 보면 광주 첨단 공장에 추가 투자를 발표했어요. 90억을 투자해서 23년까지 건물을 이제 완공시키고 25년까지 총 500메가와트 규모 라인 2개를 증설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캐파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황이 회사적으로 내부적으로 좋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하는 광주 공장이 H3 공장인데 네. H4 라인을 위한 그러니까 부지까지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런 태양광 쪽에서의 사업에 굉장히 크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자, 장내 매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 좀 됩니다. SDN. 네, SDN. 여기도 약간 저가주에 또 시가총액도 여기도 1,000억 언더. 네, 1,000억 언더죠. 네. 하여튼 가벼운 기업들이 조금 뭔가 그래도 공시를 통해 가지고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네. 의미 있는 공시이길. 자, 세 번째 기업. 그다음은 그리티인데요. 여기는 생소한데 그리티? 네, 여기는 시가총액이 더 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600억대. 점점 작은 걸로. 네, 어떻게 보니까 오늘 작은 그 기업만 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예. 그리티가 생소할 텐데 예. 아마 이 얘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언더웨어 에슬레저인데 원더브라와 감탄브라 이런 이제 언더웨어를 하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의류. 네, 의류 쪽. 스포츠 의류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 언더웨어. 언더웨어. 말 그대로 네, 브라 쪽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고. 손 위치를 잘해야 돼요. 네. 네, 이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보면 외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브랜드가 이제 주력 브랜드가 원더브라, 저스트 마이 사이즈 이런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FNF 디스커버리처럼 외국의 언더웨이 판권만 가지고 와서 사업한 데가 갭이랑 크로코다일이고 네.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감탄브라와 위트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 90% 이상이 언더웨어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매출액 547억 원에 영업이익 58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가 증가했습니다. 오. 네,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한 것 자체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해서 그렇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사업은 아무래도 마진 좋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초에 주식굿딜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브랜드는 주식굿딜이라고 잘 몰라요. 네, 액티브웨어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여성용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닝복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브랜드 매출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좋아진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1년에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랑 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아. 에코마케팅이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잭스미스는 아니구나. 안다르. 안다르. 네, 안다르를 인수한 회사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마케팅이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5.5% 지분을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별도로 문영우 그리티 대표이사가 김철웅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상대로 3% 지분을 또 넘겼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한 8.5%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었는데 에코마케팅 쪽이 오늘 공시를 보면 추가적으로 에코마케팅이 한 2%포인트 가까운 지분을 늘렸습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면 아까 21년부터 에코마케팅이랑 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에 매출이 1,400억 원으로 21년 1,100억 정도에서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 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마케팅과의 협업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670억이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실적을 냈는데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마케팅 쪽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싼 것 같다라고 하고 판단해서 네. 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부자도 아니고 제3자가 장내 매수를 이렇게 늘린다는 건 그만큼 회사에 대한 비전을 더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티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러네요. 지난 8월 며칠 날이에요? 이게 하여튼 8월 10일 날? 10날? 딱 한 번 솟았던 적 있네. 그때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고. 네,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그리티. 네. 자, 라스트 기업. 일단 만호제강인데 만호제강. 네, 만호제강. 좀 이제 스토리가 다른데요. 여기는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MKSC 장내 매수를 했고요. 네. 기존의 지분이 한 18.4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19.87%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만호제강 이름이 최근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지난 6월 14일에 CFD 주가 조작 피해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었습니다. 무슨 주가 조작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CFD CFD. 네,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강모 씨가 조작 네. 주도하는 그 일부 주가 종목들에 편입됐다. 그렇죠. 그래갖고. 작전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슈퍼개미 그때 뭐 예를 들었나? 슈퍼개미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네. 모 씨가. 네, 강모 씨. 네. 그분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34%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래 정지도 한번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NKSC 19.87%까지 지분을 늘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주주 김상환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지분율이 19.32%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MKSS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에서 지금 상당히 거칠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6월 결산이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9월에 있어요. 그래서 MKSC 이 9월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와 이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선임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을 좀 늘리라.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정기적으로 해라.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는 이제 주주 제안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 제안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주주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만호제강의 자사주가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어요. 29%. 거래가 없어요 지금. 네, 거래 되기 힘들죠. 네. 70% 정도가 물량이 묶여 잠겼기 있구나. 때문이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약간 꼼수를 부리려고 했었어요. 네. 경영권에 위협이 있으니까 이 자사주를 우리 사주로 이제 매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사주는 이제 의결권이 없으니까 우리 사주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회계법인에서 이 자사주 처분을 반대하면서 이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
MKS 측은 이 주주의 권리를 높이려는 정책은 맞지만 적대적 M&A는 아니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적대적 M&A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MKS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KS과 만호제강 양측이 다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분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주가도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무는 조금 복잡하네. 안 좋아요. 네. 재무 구조 자체는 좋은데 아니 근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이게 몇 분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이 안 깎였다가 좋죠. 순이익은 확 또 늘고 네, 손익은 안 좋고 재무는 괜찮고. 재무는 괜찮고. 네, 부채 비율이 뭐 11%니까요. 네. 그러게 참 흥미롭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공시를 통해 갖고 들어봤습니다. 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